네, 그러면 시작하면 되겠죠. 예, 네, 오늘은 김양현 선생님께서 볼륨 오버로드 상태에서의 이뇨제 사용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기대가 됩니다. 들어보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신장내과 전임의 김양현입니다. 볼륨 오버로드에서 이뇨제 투여에 대한 AJKD의 코어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초독 준비를 하였습니다. 부종 환자에서 이뇨제를 투여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와 문제가 같이 있어서 재미있고 실제 적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볼륨 오버로드, 체액량 과다의 정의에 대하여 알고 이뇨제의 작용, 약동학, 적응증,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뇨제 저항성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체액 과다 상태에서 이뇨제 저항성을 극복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5개의 케이스가 있고 각각의 문제가 있어 질문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1입니다. 56세 남자가 호흡곤란 악화와 8kg의 체중 증가로 입원했습니다. ADHF로 진단했고 과거력으로 고혈압, 당뇨, CKD G3B A2, 관상동맥 질환, 허혈성 심근병증이며 EF가 30% 정도였습니다. 약물력으로 퓨로세마이드 40ml BID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투여 중입니다. 바이탈 사인은 고혈압, 타키카디아가 있고 신체 진찰상 심음에서 S3 갤럽과 청진에서 바이라테랄 크래클이 들려 폐부종이 의심되고 보스피팅 이데마가 있습니다. 랩은 비유행 크레아티닌이 63에 2.1로 이전의 크레아틴 1.4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문제입니다. 경구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으나 부종과 폐부종의 볼륨 오버로드가 의심이 되고 크레아틴 상승 소견을 보이는 환자에서 다음 치료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IV 퓨로세마이드를 투여한다, 디아자이드 계통의 다른 이뇨제를 투여한다, SGLT2 이니비터를 추가한다, 투석을 한다, 로잘탄을 중단해 본다가 보기입니다. 볼륨 오버로드는 세포 외액, 즉 혈관 내액과 간질액의 과잉이며 주로 신장에서 나트륨 및 수분의 제흡수 증가나 배설이 저하되어 생긴 저류가 원인입니다. CHF, ESLD, CKD, 네프로틱 신드롬 등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수분 제흡수가 현저할 때 흔히 나타납니다. 임상적으로 고혈압, 말초부종, 폐부종, 체중 증가가 관찰되며 원인에 따라 복수나 흉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뇨제는 볼륨 오버로드에 대한 근본이 되는 치료입니다. 이뇨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유린 소듐 배설 효과가 감소하고 항고혈압 효과나 부종의 치료 효과를 감소시키는 이뇨제 내성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이뇨제 내성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예시입니다. 볼륨 오버로드가 아니며 진단이 잘못됐을 경우, 약체 수능도가 떨어지며 고염 시기를 했을 때, 약물 딜리버리가 감소하는 경우로 겉의 에데마에 의한 흡수 저하, 부적절한 용량과 횟수, 저알부민 혈증이 있습니다. 약물 분비가 감소하는 경우로 신장 혈류의 감소와 튜블 트랜스포트를 억제하는 약물들, 신장 반응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스 1은 경구 퓨로세마이드 40ml BID를 복용 중이었으며 경구 퓨로세마이드의 이뇨제 내성과 함께 연관된 ADHF 환자입니다. 이뇨제 내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GI 에데마로 경구 약제의 흡수가 느려졌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구 퓨로세마이드에서 IV 퓨로세마이드로 전환해서 느려진 장관 흡수를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가정에서 투약하던 양의 2에서 2.5배로 증량하여 IV로 투약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IV 퓨로세마이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메톨라존은 디스탈 튜블의 소듐을 재흡수를 억제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퓨로세마이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파글리플로진은 CHF를 예후를 호전시킬 수는 있으나 즉각적으로 볼륨 오버로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투석을 통한 UFR은 퓨로세마이드만큼 수분 제거가 가능하지만 이뇨제의 반응이 충분하다면 지금 당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설탄 중단은 AKI 또는 하이퍼칼레미아에서 필수적이지만 현재 환자에서는 이뇨제로 호전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 파마코키네틱스는 약이 우리 몸에서 흡수, 분배, 대사, 제거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약물 투여 횟수와 용량을 결정합니다.
이뇨제의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 생체 이용률이라는 경구 투여를 하였을 때 혈액 내로 흡수되어 인용되는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A는 시간과 이뇨제 농도 그래프이고 점선은 부종 유무에 따른 혈청 농도의 역치를 의미합니다. 부정으로 느려진 흡수는 경구로 복용한 이뇨제가 혈청 역치 농도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프 B는 고리 이뇨제의 용량에 따른 용량 반응 커브로 S자 형태이고 로딩 도즈가 경험적 용량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케이스 1에 이어서 이 환자에게 로딩 도즈 퓨로세마이드 40ml IV를 투여했고 메인테넌스 도즈로 5mg per hour 하루 총 120mg의 퓨로세마이드를 IV로 투여하였습니다. 하루 소변량은 2.4리터로 증가했고 이틀 후 호흡곤란 부종은 호전되었습니다. 이제 환자는 퇴원 계획 중이며 IV 이뇨제를 경구로 변경하여 매래 팔럽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퇴원 시 투약할 경구 이뇨제의 선택과 용량과 횟수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리 이뇨제의 피크 농도는 0.5에서 2시간 사이에 발생하고 6에서 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대부분의 짧은 방광기를 가지므로 토르세마이드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하루 이내 투여해야 합니다. 퓨로세마이드의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는 50%가량이며 부테나마이드는 1mg이 퓨로세마이드 40mg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케이스 1 환자에게 처음 퓨로세마이드 40mg IV를 로딩한 후에 환자의 혈청 이뇨제 농도는 빠르게 치료 용량에 도달했고 그 이후 5mg per hour의 IV로 총 하루 용량은 120mg의 퓨로세마이드로 유지를 했습니다. 퓨로세마이드는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50%가량이므로 유지 용량에 해당하는 120mg을 하루 240mg의 경구 용량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구 120mg BID로 투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나 AKI가 지금 당장 호전된 상태에서 하루 2.4리터의 유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용량인 경구 80mg BID로 투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보기에서는 A는 이뇨작용이 증가하여 하이포글레미아 또는 하이포칼레미아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용량이 높은 보기이고 D번에 있는 부테나마이드 4mg 경구 BID는 IV 퓨로세마이드 160mg BID와 같고 경구 퓨로세마이드는 320mg BID와 같습니다. 따라서 경구 퓨로세마이드 80mg BID가 가장 적절합니다. 다음은 이뇨제의 종류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2입니다. 63세 남자 환자로 CHF, CKD의 과거력이 있으며 하이퍼칼레미아, AKI, ADHF로 입원 치료를 반복했었습니다. ACE 이니비터는 하이퍼칼레미아와 AKI로 중단한 상태이며 퓨로세마이드를 40mg BID로 복용 중입니다. 현재 부종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호흡곤란은 없습니다. 바이탈 사인은 스테이블하고 신체 진찰에서 피팅 이데마가 관찰됩니다. 랩에서 포타슘이 5.6이며 ABGA에서는 메타볼릭 알칼로시스 소견입니다. 하이퍼칼레미아,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동반된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 부종 조절을 위한 다음 치료는 무엇일까요? 룹 다이유렉틱스의 증량, 디아자이드의 추가, 스피로놀락톤의 추가, 아세타졸라마이드의 추가, 칼륨 결합제제의 추가가 보기입니다. 이뇨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고리 이뇨제는 헬레고리의 띡 어센딩 림에 NKCC2를 억제해서 소듐의 요배설을 촉진합니다. 마큘라 덴사에서 NKCC를 억제해서 튜블로 글로메룰러 피드백을 방해하고 GFR은 유지시킵니다. 강력한 이뇨 효과와 함께 사구체 혈극 여과율을 증가시킬 수 있어 사구체 여과율이 40 이하인 신부전 환자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의 요배설 효과가 강력해서 이에 따른 하이포나트레미아, 하이포칼레미아,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나타납니다. 심하면 체액량이 너무 많이 감소하게 되어 아조테미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디아자이드는 디스탈 튜블의 NCC를 블락하여 소듐 배설을 촉진시킵니다.
나트리유레시스와 혈관 확장 효과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하고 마그네슘의 재흡수를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부작용으로 하이포칼레미아, 하이포나트레미아,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있으며 인슐린 분비를 억제해서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칼본 언하이드레이즈 이니비터는 프록시말 튜블에서 칼본 언하이드레이즈를 억제해서 세포 내 하이드로젠 이온을 생산해서 NHE3를 억제, 소듐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루미날 바이카보네이트의 소비를 막아서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로 배소를 촉진을 하고 3배설이 감소해서 유린을 알칼리화시키고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발생합니다. 프록시말 튜블에서 60%에서 70%의 칼슘이 재흡수되고 10에서 25%의 마그네슘이 재흡수가 돼서 그에 관련된 하이포칼세미아, 하이포마그네세미아가 생길 수 있고 칼슘 포스페이트 스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칼본 안하이드레이즈를 억제해서 소듐 재흡수를 억제하는 아세타졸라마이드는 대사성 산증을 초래하고 이뇨 효과가 약한 반면에 메타볼릭 알칼로시스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 간의 이뇨제는 비교적 완만한 이뇨와 요 나트륨의 배설을 증가하고 요 칼륨의 배설 감소가 있는 칼륨 보존 이뇨제입니다. 작용 기전에 따라 종류가 다르고 집합 간의 상피 나트륨 통로를 직접 차단해서 나트륨 배설을 촉진하는 아밀로라이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합 간의 알도스테론 수용체를 경제적으로 기량하는 약물로 스피로놀락톤이 있습니다. 이 MRA는 고혈압, CHF, CKD에 도움이 되나 안드로젠 이펙트로 여성형 유방이 생길 수가 있고 하이퍼칼레미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뇨제 작용에 따른 전해질 농도를 정리한 표고 포타슘 스페어링 에이전트를 제외한 룹 다이우레틱스, 디아자이드, CAI는 포타슘을 감소를 시킵니다. 룹 다이우레틱스와 디아자이드는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를 그리고 CAI와 K 스페어링 이뇨제는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 케이스2의 환자는 일단 이뇨작용이 필요한 상태고 하이퍼칼레미아와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더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퓨로세마이드와 클로르살리돈은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 스피노롤락톤은 하이퍼칼레미아를 악화시킵니다. 소듐 지루코니움은 이게 K 바인더로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고농도의 소듐이기 때문에 볼륨 오버로드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I인 아스타졸라마이드가 소듐, 포타슘, 바이카보네이트의 배설을 촉진해서 하이포칼레미아와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를 유발할 수 있어서 하이퍼볼레미아, 하이퍼칼레미아,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를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뇨제 내성과 체액 과다 질환의 이제 매니징입니다. 볼륨 오버로드의 주요 질환은 다음과 같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트 페일리어는 케이스 1, 2에서 보았듯이 고리 이뇨제가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ADHF로 입원 시 카디오 레날 레스큐 스터디에서 제시한 다음 표에 따라서 이뇨제를 IV로 이제 반응이 없다면 증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컨제스천과 별개로 SGLT2 이니비터와 MRA의 추가는 시스톨릭 CHF에서 합병증과 사망률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3입니다. 복수와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입원한 남자 환자로 말기 간질환이 있고 HCV, 베릭스, CKD의 병력이 있습니다. 현재 퓨로세마이드와 스피로놀락톤을 복용 중입니다. 신체 진찰상 복부 팩만 외에 런과 말초 부종의 증거는 없습니다. 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치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알부민, 밥탄, IV 퓨로세마이드, 디아자이드의 추가, 복수천자가 보기입니다. 말기 간질환에서 복수 조절은 간 손상을 최소화하고 저염 시기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MRA는 ESLD에서 가장 효과적인 이뇨제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리 이뇨제와 같이 투여합니다.
스피로놀락톤 100mg과 퓨로세마이드 40mg으로 시작이 가능하고 같은 비율로 이제 증량하여 타이트레이션을 합니다. 부종 환자에서는 네거티브 1리터, 부종이 없는 환자에서는 네거티브 0.5리터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이뇨제를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체액이 부족하게 되어 AKI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뇨제에 반응하지 않는 리프렉토리 아사이티스에 대하여서는 복수천자, 팁스, LT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스 3의 환자는 시비얼 아사이티스가 있으며 경구 이뇨제를 복용 중으로 파라센테시스를 시행해야 합니다. 알부민은 파라센테시스 시 같이 투여가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볼륨 오버로드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뇨제의 증량은 현재 말초 부종이 없는 이 환자에서 이뇨작용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AKI의 위험이 높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4입니다. 환자는 CKD5로 2달 전부터 주 3회 투석 중인 60세 여자 환자입니다. 당뇨로 인한 협병증이 많고 당뇨병성 자율신경장애, 말초혈관 질환 등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투석 중이며 하루 소변량은 0.9리터입니다. 저염식, 수분 제한을 하고 있지만 환자는 투석 중에 저혈압으로 인해 건체중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석 중 수축기 혈압은 160에서 90까지 감소하고 환자 UFR을 1리터 이상 시행했을 경우에 경련이나 오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투석 전 혈압은 158에 92로 상대적으로 스테이블합니다. 신체 진찰상 희미한 크래클이 들리고 피팅 이데마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다음 치료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투석 시간을 증량하거나 건체중 증량, 미도드린을 처방해서 투석 전에 복용, 그리고 토르세마이드를 처방해서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과 복막 투석으로 전환한다. 이것이 보기입니다. CKD가 이제 진행할수록 유볼레미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점점 적어지는 네프론이 이전과 같은 양으로 이제 부하가 되는 소듐을 배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KD에서 볼륨 오버로드의 치료는 저염 시기와 고리 이뇨제를 통해서 유린 소듐의 배설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CKD5에서 고리 이뇨제의 농도는 정상 신기능인 사람의 10에서 20%이므로 이뇨제 용량을 정상 신기능인 사람보다 더 증량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케이스 4의 환자는 투석 중 저혈압으로 유볼레미아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투석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은 투석 중 저혈압을 완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건체중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저혈압을 줄일 수는 있으나 체액 과다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미도드린은 종종 투석 중 저혈압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당뇨로 인해 자율신경병증이 있는 상태고 이런 환자에서 이제 투여하게 되면 환자는 임상적으로 경과를 좀 악화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투석에서 복막 투석으로 전환하면 혈압이나 볼륨 스테이터스를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환자의 현재 여건에서 수술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는 하루 유린이 0.9리터 거의 1리터까지 나오는 상태로 잔여 신기능이 남아있고 룹 다이유렉틱스를 투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토르세마이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케이스 5는 24세 여자, 그리고 NCD로 네프로틱 신드롬을 진단받았습니다. 3개월 전 부종, 단백뇨, 저알부민 혈증으로 ACE 이니비터, 퓨로세마이드를 처방받았고 2개월 전에 키드니 바이옵시를 시행하고는 스테로이드, PPI, 박트림을 추가 처방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단백뇨는 7.8에서 3.3g per day로 감소하였고 바디웨이트도 84에서 75kg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그네슘을 경구로 보충함에도 불구하고 혈청 마그네슘 레벨이 계속 낮은 상태입니다. 바이탈세이는 스테이블하고 약간의 피팅 이데마가 있습니다. 랩에서 마그네슘이 1.2이고 유린 마그네슘이 29입니다. 이 저마그네슘 혈증에 대한 가장 적절한 치료는 무엇일까요? IV 마그네슘으로 바꾸는 것과 이제 기존에 다른 여러 가지 이뇨제 그리고 PPI를 중단해 보는 것이 보기가 있습니다. 네프로틱 신드롬은 이제 3.5g per day 이상의 단백뇨,
저알부민 혈증, 말초부종, 고지혈증, 가응고를 특징으로 합니다. 부종이 주 증상이나 기전은 명확하지 않고 언더필링, 오버필링의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장 부종, 딜리버리 감소, 콩팥 내 부종으로 인한 분비 감소 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이뇨제 대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리 이뇨제는 신증후군 부종에 필수적이고 이낙 블로커는 고리 이뇨제와 함께 체액 조절에 도움이 되고 티아자이드나 CAI도 효과가 있습니다. 케이스5에서는 단백뇨와 부종은 스테로이드와 라스 블로커, 이뇨제에 반응이 있는 상태지만 현재 약간의 부종이 있으므로 하이퍼볼레미아와 하이포마그네세미아는 아직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FEMG 마그네슘 분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이 환자에서는 18%로 콩팥을 통해서 마그네슘이 계속 배설이 되는 배설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GI 트랙을 통한 마그네슘 배설을 촉진하는 오메프라졸 PPI의 중단은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경구에서 IV 마그네슘으로 전환하는 것은 콩팥에서 마그네슘이 배설되는 중이므로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퓨로세마이드를 중돈하는 것은 지금 환자에게서 부종 조절을 위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클로르살리돈과 아밀로라이드 같이 이뇨제를 증량해 볼 수가 있고 이낙 블로커인 아밀로라이드가 마그네슘 리텐션을 증가시키므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입니다. 다음과 같은 체액과다 질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뇨제에 대한 반응은 약체가 작용 부위에 도달하는 정도, 표적 부위에 도달하는 나트륨의 양, 약체와 수용체의 작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뇨제 저항성, 전해질, 산염기 장애에 따라 추가할 이뇨제를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출전 이렇고 감사합니다. 출처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어, 앞서 핫필러 있는 환자한테 또 다른 옵션을 물어본다면 바이오프레신 리셉터 블로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는 톨박탄에 대한 뭐 내용은 전혀 없나 봐요. 교수님 같이 있었는데 이 예시에서 환자가 이제 뭐 소듐 수치나 이런 게 크게 나쁘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뗐습니다. 네. 혹시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유린 볼륨이 있는데 지금 혈액투석 환자는 저는 조금 좀 덜 사용하는데 PD 환자는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80ml, QD 또는 BID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APD를 다 사이클러를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UF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나오는 느낌은 있어가지고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CAPD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썼던 것 같은데 지금 워낙에 뭐 환자들의 액티비티나 사회적인 액티비티를 고려할 때 사이클러를 많이 쓰면서 조금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메토라존이 그 3일 제약인가? 아주 네, 3일 제약요. 하여튼 자록소린예. 아, 상품명이 자록소린이었습니까? 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교수님? 어, 아, 이거 굉장히 저는 많이 썼었는데 굉장히 그 다이유레시스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통 뭐 이뇨제나 이 다른 피로세마이드는 확 생겼다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메토라존을 꽤 쓰기는 했었는데 오 있네요. 예. 약값이 싸서 퇴출된 줄 알았네. 자록돌. 찬성합니다. 톨박탄을 제가 이제 조금 많이 써보니까 그 약값도 많이 인하가 됐거든요. 하나를 3만 원 이랬는데 지금은 10,000원에서 15,000원? 아니 처음에 그렇게 비쌌던 용량보다. 그래서 이게 뭐 인정 비급여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환자한테 그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CKD 핫페일려 있을 때는 굉장히 리스폰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른 질문 없으세요? PK 학생들 질문 없어요? 내가 내과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수많은 약들을 의사들이 굉장히 잘 사용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많은 약들을 잘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의사가 내과 의사인 것 같아서 내과 의사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뭐 말기 암 환자라고 해도 뭐 여러 가지 진통제가 있는데 그중에 무엇을 선택해서 환자한테 주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환자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면서 내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뇨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조금 그때의 마음을 되살려서 퓨로세마이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스테졸라마이드 아까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이제 프락시말 튜브를 브라킹을 해도 우리가 헬레스 루프나 그 디스탈 튜브로 가면서 다 이게 소듐이 재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세토솔라마이드는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사용해 보지는 어, 않았는데 아마 다른 그 전해질의 그런 보존 효과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초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